선거 이후에 처음 뵙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증후군 같죠? 특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일단은 뭐 탓을 찾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보통. 근데 탓을 찾을 기운이 없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그러니까요. 때문이야 네. 이러기도. 약간 그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이 우울증. 실은 내용적으로야 성공한 맞아요. 숫자상으로 그런 이겼습니다, 건데 분명히. 서울, 대구, 그다음에 부산, 북구 이것이 주는 이제 타격이 크고 네. 평택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숫자로는 분명히 이겼고 광역단체장 선거로도 12대 4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선거 총평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총평이 가능하겠어요? 이제 뭐 민주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이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될 때랑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될 때랑 야, 왜 이러지? 숫자적으로는 이겼는데 뭐 이런 생각이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먹해지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총평을 도저히 뭐 민주당 논리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총평을 할 수가 없다. 네. 논리적으로 어떤 총평이 가능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반성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되고 물론 뭐 숫자에 취하는 사람도 이렇게 선거가 보여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거로 봐요. 뭐냐면 장동혁 체제와 정청래 체제에 좀 공간을 줬다. 생존 공간을 줬다. 아, 생존 공간을 주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결과 숫자가 중에, 주는 의미. 네, 숫자가 주는 의미. 예. 굉장히 오묘하지만 뭔가 좀 밀도 있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네, 않습니다, 예, 지금. 예. 그런 말씀 주신 예, 건데.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실 지난번 선거 이번에 하기 전에 우리끼리 결과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번에 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선생님 예측과 결과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뭐 다 틀렸죠. 그러니까 밭이라고죠. 보통 선거 네. 기류 이 밭이 이렇게 좋은 경우도 드물어요. 예컨대 서울이 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민주진영 사람 중에서. 그 밖에도 대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고 그다음에 그 부산 북갑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왠지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으로 막연한 확신이 좀 있었죠. 막연히 지금. 네. 그냥 저러다가도 되겠지 뭐 이런 게 그냥 여지없이 다 깨져나갔는데 뭘 탓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더구나 진다면 뭐 어떻게 앞으로 당면한 선거들을 헤쳐나갈까. 특히 이제 서울 선거에 관련해서는 그 벌써 15년, 20년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강남 몰표로 엎어져요. 그 한명숙 대표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 막 광화문 그 시청광장 앞으로 나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당선 축하. 저는 아이까지 데리고 아내랑 그냥 꾸역꾸역 나갔는데 무대에 서서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하염없이 서 있기만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다 몇 시간 후에 그 아주 적은 표로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강남 이 개표구를 연 후의 현상이에요. 그로부터 계속이에요. 모든 총선에 대선에 지선에 강남 몰표라는 걸로 인한 서울시 전체 그 판도 변화. 근데 이렇게 대비가 없었나? 특히 그 후보 측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강남 몰표라는 건 상수로 두고 어떤 대비를 했어야 됐나 보고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니까 네. 뭐 이도 저도 아닌 결과. 이제 끝난 다음에 후보 탓하면 또 그것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거기서밖에 찾을 도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오세훈하고는 차별화되면서 강남 몰표를 상쇄할 만큼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그만한 표를 가져올 만한 어떤 화끈하고 인상적인 공약 이런 것들이 서로 대조를 이뤄야 되는데 결국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아니 근데 강남과 비교적 인접한 성동구청장을 3선이나 했고 얘기 들어보면 그때도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유려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들 딸을 낳으면은 가까운 성동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호가 민주당 다른 후보보다도 강남 3구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들 대비가 너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박주민이 아까운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원호를 그래도 밀었던 사람들은 뭔가 너무 정쟁적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그로부터 한 걸음 비켜난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쓰는 말 중도 확장에 유리하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냈던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몫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을 사로잡는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하는 능력, 뭐 공약의 문제, 그다음에 뭐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스피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문제 또는 개인사의 히스토리를 좀 전파시키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후보와 캠프 진영의 문제랄 텐데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아니 그 말씀대로 토론도 이제 한 번 했는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 이외에 정원호가 돋보이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고 그 정원호가 그럼 서울을 위해서 나만의 공약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막상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0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죠. 나는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유명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럼 서울을 대체 정원호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할 때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예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민주적 진영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이게 박제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오세훈 캠프 측에서 이게 박제돼서 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서울을 국제적인 3대 도시로 만들겠다. 뭐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소구력 있는 캠페인들을 좀 했다면 자기 반성적 그리고 진영 민주 진영으로서의 반성적 평가를 하자면 정말 그 부분이 약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저는 출구 조사를 보면서 이거 질 수도 있겠다는 그 수치상으로는 이긴 걸로 나오는데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20대 남성들의 75%가 정원호가 아닌 오세훈을 이거 심상치 않다. 선택했다는 네. 거. 30% 남성들도 65%를 오세훈을 선택했고. 그러면 우리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제 여성 유권자들, 2030 여성 유권자들조차도 20대는 박빙, 30대는 역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30 남성과 2030 여성이 전체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했다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강남의 몰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패배를 분석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 믿었던 층들조차도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판이 다른 이 투표 성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원호 캠프에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캠페인에 넣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공약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이 집중적으로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정책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공약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이게 결국 여기로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평택을에 혹은 전북에 너무 우리 이 그렇죠. 관심도가 서울시장은 뭐 그냥 되는 거니까. 솔직히 그런 무사한 일이 아니, 우리 안에 팽배했죠. 네.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오세훈 그 표심이 그냥 점점 빨려 들어가는 이런 전략적 실패도 맛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참 이렇게 질 수밖에 아니, 없었던 근데 게 아닌가. 원인을 찾아가면 이제 지금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잖아요. 결국 후보와 캠프 쪽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일단 밭에 그러니까 오세훈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네. 그동안에 이제 뭘 했느냐.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결정적으로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역점 사업 한강버스나 무슨 밭들어충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혐오감이나
이런 거를 정말 일방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구심은 일반 대중에 퍼져 있었을 텐데 오세훈 후보 측의 문제점을 강력히 부각시키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강남 몰표 문제는 제가 좀 의견을 갖고 싶은데 지금 부 의원님 얘기처럼 거기에 원인을 다 거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세대별로 다 맞아요.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몰표는 이제 상수가 됐어요. 바꿀 수 없네. 예, 뭐랑 똑같냐면 대구 민심 비슷해요. 아하.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아주 조금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는 우리 당이야 국힘을 미는 그 정서가 근데 앞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인데 아주 잔인하고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대책 아니면 이건 해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민심을 설득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이번에는 강남 민심에 그래도 비교적 부합하는 후보를 내세워 봤지만 네. 역시나 안 통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닥쳐올 여러 선거에서도 적어도 강남 표를 상쇄할 만한 어떤 그 대비되는 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이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당장 떠오르는 묘수라는 게 사실 없고 제 머릿속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강남하면 그냥 부동산이 떠오르니까 부동산 정책을 뭔가 이게 민주당이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손 치더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비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의 뭔가 좀 이렇게 유권자성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강남은 우리를 안 찍는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참 어르신들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이분들은 안 찍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수인 것 같아요. 강남이랑 똑같이 연령대층으로 보면 절대 바뀌지 않는 상수와도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강남 아까 저는 딱 들으면서 정말 약간 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충격이냐면 우리는 좋은 정책,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걸 통한 표를 흡수하려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해왔어요. 근데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마키아벨리식 즉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아 민주당을 안 찍으면 니네가 욕을 하더라도 민주당을 안 찍으면 네. 이런 정책은 없었어요. 이런 공약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네. 네. 야 그래 어차피 안 찍을 거 내가 이거를 선심성 공약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안 되잖아요. 지금 몇십 년간 87년 체제 이후 네. 뭐가 됐어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야, 근데 듣다 보니까 두 분의 말이 합쳐지니까 저도 굉장히 영감이 떠오르는데 이재명 정부죠. 예. 국회도 과반이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마키아벨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우리를 찍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방법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암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이미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필요 이상 보유했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이냐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를 더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지 암시는 줬거든요. 제가 뭐 강남 사는 사람들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연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통 정서가 뭐냐면 자기가 찜찜할 때 자기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상대가 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찜찜함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을 악으로 만들면 내가 정당해져요. 민주당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우리를 악인 취급하고 무슨 불로소득이나 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우리 거 뺏어서 다 논아주려고 한다. 이런 걸 과잉되게 몰고 감으로 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현재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값이 뭐 3배, 4배, 5배 뛴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 심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꾸게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민주당이 국힘스러워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 있죠. 그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네. 부담을 강력하게 네. 지울 수 있는 사람
정도만이 부담하지 그거를 이윤축 수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거는 오히려 손해를 유발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 상식이 됐어요. 그래서 머니무브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식시장으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지 않겠는가? 그거 외에는?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얘기 중에서 저는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게 우리 네거티브라는 거 있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많이 앞서는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한다는 공식이 있는데 네. 서울이라는 건 과거의 선거례를 보면은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압도적으로 이긴 적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제까지 포지티브 정책에만 매여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야 되느냐. 오세훈 같은 경우에 초장부터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정말로 신상과 관련된 그럼요. 미확인 그런 검증되지 않은 얘기 의혹들을 숱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가 너무 얌전 떨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2030과 60, 70대들을 타겟팅했죠. 근데 이제 그게 먹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는 이게 쇼츠를 만들든 뭘 하든 SNS를 하든 자기 방어적인 것들을 해요. 어떤 상황이 터지면 가짜 뉴스다. 이건 파급 효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필오버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거를 가지고 가는 거는 2030이거든요. 여기 잡고 6070 잡으면 4050으로 맞서더라도 안 된다. 포위하면 된다. 이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먹히는 거예요. 특히나 2030은요. 그 영상 유튜브나 이 정농 지필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누가 봅니까? 2030 절대 안 봅니다. 그냥 이 속된 말로 우리가 뭐 기자 보시니까 야마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예, 이것만 보고 대문에 내용, 뭐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내용은 지금. 안 보잖아요. 네. 이게 먹히는 게 결국은 이 쇼츠라는 것들이 상당히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도 들어봐도 게임하면서 이게 완전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 민주스럽다 그러면 집단 이지매로 가는 거예요. 야, 그 게임을 하다가도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그럼 정원호는 아니 정원호라고 하면 안 되고 서울시장 캠프에서는 대체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거티브 대응 문제는 부산의 전재수가 모범을 보였던 것 아, 같아요. 전재수가 모델 케이스다.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형준을 향해서 거리가 많은데도 거의 네거티브를 안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다가 TV 토론 때 한 방 터트리더만요. 아하, 중요할 때 한 방. 예, 그 아파트 판다고 약속해놓고 뭐냐 이제 몇 번 던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전재수와 박형준은 둘이 뒤 구린 거 네거티브로 지지고 볶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재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야. 부산이 미래 그냥 완전 해양 수도로서 북극 항로의 기점으로서 막 여러 가지 그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구라 같지가 않고 저 사람의 그 열정적인 표정 그냥 막 정말 그걸 제대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막 쏟아지니까 그 에너지에 감화돼서 그 어려운 부산밭을 이겨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거랑 자꾸 대비가 돼요. 서울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 국가가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리나 런던이나 이제 뉴욕이나 도쿄랑 당장 비교가 되면서 그런 등등과 완전히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확 보여준 것들 이런 게 너무 없었다. 또 정반대로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될 때 보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현란한 공약이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됐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서울시가 복마전이었어요.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졌다고. 근데 저 사람이 나오면 그걸 싹 평정해서 아, 시민사회 출신이니까 정말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할 것 같았어.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야. 적어도 그 이미지 하나는 확고부동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의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강점 하나를 크게 부각시키는 게 필요한데 네. 오세훈은 그나마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라고 뭐 되도 않든 말든 하여튼 뭐 멋있게 하겠대. 멋있게 하겠다고.
근데 그게 이 오세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헛구호로 들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은 굉장히 이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상쇄하는 구호, 그걸 상쇄하는 어떤 푸시가 왜 민주 후보 측에서는 없었는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 얘기하시니 갑자기 떠오른 즉흥 질문인데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3선, 네. 전재수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인 건데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 시야의 측면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드리는 질문인데 기초단체장을 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하는 것, 그 광역단체장이 나왔을 때 좀 비교가 될 것도 같아요. 솔직히. 사실은 국회의원하고 이제 구청장 3선의 중량감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중량감은 다르고 이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성동구청장으로서 너무 잘했죠. 잘했죠.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했는데 이번 캠페인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전재수 이 후보 같은 경우 당시 뭐냐면 이미 통일교 뭐 이런 문제 네거티브한 문제의 화두에 올랐지만 이미 전국적인 이미지를 갖고 내려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정원호와의 차이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됐든 후보로 만들어준다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작년 아니, 말에 점지했죠. 예.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예. 너무 일 잘하는 네. 행정가다라는 거에 완전히 그냥 여론이 갑자기 이제 박주민에서 이쪽으로 그냥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재명 정말 탁월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탁월한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이 인정한 정원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캠페인 과정에서도 뭔가 그렇네.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서도 참 민망하고 가슴이 아파요. 죄송하긴 한데 제가 바로 이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자리에 나와서 정원호 될 거라고 경선 이긴다고. 네. 정원호를 열심히 지지하는 걸 했어. 그 방송에 나갔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정원호 후보가 전화를 해왔어요. 아유 그때 그랬어요? 네. 아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격려의 말을 서로 주고받은 거야. 근데 점점 뭐가 오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자 그대로 있는데 그 정 후보가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라고 열심히 써서 보냈어. 결연하고 단호한 모습 좀 보여달라. 아 좋은 지적이었네요 확실히. 예, 네. 그냥 물같이 착하고 얌전해서는 사람 호감 못 끈다. 답이 안 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와 똑같은 경로를 밟았을 것 같아. 아 이게 너무나 답답해서 이 이 선거 대통령- 잘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도 밀어주고 가만히 보니까 박주민처럼 아까운 사람보다는 그래 유능한 행정가 뭐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지원을 해서 후보까지 만들어 놨어. 그 다음부터는 속이 터지는 거야. 이대로 가면 이거 안 좋은데 아니 그래도 안 될 줄은 몰랐지. 그래도 그 개편 날 새벽 그 직전까지도 전 밤 깔딱 새고 대천 바다에서 호텔방에서 그냥 펄펄 뛰면서 봤거든. 안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되짚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열심히 마음으로 성원한 우린 다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민망하고.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도 비슷한 기분의 헛헛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서울 투표율이 64% 정도 됐잖아요. 64% 정도 됐는데 결국은 이제 구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서울에 이게 민주당이 좀 집중해줬으면 그리고 이제 여론을 조금 조성해주고 환기를 시켰다라면 저는 서울 부산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뭐 한동훈 같은 한동훈 팬덤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의 빨대 꼽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팬덤을 일으키는 이런 쪽에 이 선거의 어떤 중심이 같다라는 거, 지방선거의 중심이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택을 맞습니다. 이게 네. 이 중심이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뭐 서울을 비롯한 부울경 이쪽에는 전혀 이 언론도 그렇고 전혀 이게
여론의 집중을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에요. 만일 여론에 집중이 됐으면 뭐 네거티브가 됐건 좋은 공약이 됐건 한 번 더 이제 서울 시민들이 됐건 경남 도민들이 됐건 이렇게 딱 한 번 더 이게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투표를 포기했던 분들도 나설 수 있고 그랬는데 너무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도 뽑나? 이런 이미지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아니 들었잖아요. 뭐